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유럽에 있던 많은 학자들은 찰스 다윈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내가 먼저 하지 못했을까? 정말 옳은 과학적인 판단이고 관찰 결과를 잘 정리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 10년쯤 지나서 찰스 다윈이 인간의 마음도, 즉 인간의 감정도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저건 좀 싫어, 아니야, 난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들은 몸이 진화의 산물, 즉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침팬지나 고릴라나 원숭이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만은 진화가 아닌 뭔가 좀 더 다른 신비한 과정, 신비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만은 오로지 온전하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죠. 감정. 여러분 다 감정 있죠? 우리가 하는 말로 야, 너나 다 감정 있냐? 라는 말도 합니다. 감정이야말로 대인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이자 또한 대인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불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감정과 동물의 감정은 질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높은 고차원적인 감정이고 동물들의 감정은 저차원적이거나 혹은 분노라든지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해한다든지 그런 원시적인 감정만 있는 것 아닐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입을 이렇게 뾰루퉁하게 내놓고선 우리가 속된 말로 삐쳤다 이런 얘기하죠. 토라진 그런 표정 이런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입이 왜 이렇게 대짜나 나왔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본 적도 얘기해 본 적도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만 얼굴 표정만 봐도 굉장히 놀랍구나라는 걸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찰스 다윈이 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벌써 150년 정도 된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동물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을 봐도 어떤 감정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물과 인간의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긴 진화사적 과정을 통해서 감정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표정은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보이던 행동의 잔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의 기나긴 진화사적 근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 즉 스키너 박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존 왓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크게 득세를 하게 되면서 심리학의 영역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배제가 됐어요. 연구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감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히스테리, 불안, 조현병, 강박증 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늘 감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감정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고 또 멋진 이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감정을 보는 초기의 접근이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됐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에 대한 감정들 연구들도 많이 했죠.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여기 나온 동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 없지만 대략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왠지 느껴집니다.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활짝 웃고 있는 침팬지도 있죠. 기쁜가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를 크게 드러내고 웃는 거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주 유쾌할 때, 혹은 주변을 화해시킬 때, 혹은 높은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웃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활짝 이를 드러내고 웃을 때도 있죠.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그러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상사를 만날 때도 이렇게 웃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도 싸우지 마 하면서 이렇게 웃죠. 그러면서 주변에 달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늘 밝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도 또 의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감정에 대한 착각 중에 또 하나는 감정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기쁨과 슬픔이 겹친 감정, 기쁨과 슬픈데 약간 불안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범주화하고 나누고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탈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 감정인지 금방 아시겠죠? 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어요. 심지어 동물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6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혐오와 불안, 두려움과 분노, 이렇게 6가지의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표정들은 아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각각의 근육을 그 근육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조사해서 정리를 하면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이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지 역 같은 곳에서 테러범이 나타난다면 테러범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CCTV에 그런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라면 아마 테러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물론 얼굴 표정만 보고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감정 그리고 동물의 감정이 6개라고 하는 일정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 개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인간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어,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라는 그런 대중적인 믿음, 도시 전설,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의 마음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지고 밝혀진 심리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신비한 영혼이나 미스테리한 신령이 우리의 감정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 있는 특정한 구조물이 우리의 감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조종합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기능이 달라요. 오른쪽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조금 우울하게 만들고 침착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왼쪽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분을 좀 붕뜨게 하고 즐겁게 하는 기분이에요. 양쪽에 있는 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평탄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 뇌가 손상이 되면 다른 쪽 뇌의 기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시소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고 또 기분이 붕 떠서 막 부산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뇌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뇌 안에 있는 각각의 부분도 다양한 감정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를 이제 보여주는 해부학적 사진이에요. 물론 뇌는 이런 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랑색, 빨강색 이런 뇌는 없어요.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기서 파랑색으로 된 부분을 봅시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의 크기가 실제로 약 아몬드 크기 정도 돼요. 영어로는 이걸 아미그달라라고 하거든요. 아미그달라가 아몬드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편도라고 합니다. 아몬드를 한자로 쓰면 편도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죠? 아미그달라, 편도 하니까 어려운 의학 용어 같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만약에 이 이름을 붙였다면 그냥 아몬드라고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두려움을 담당하는 뇌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의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밤에 귀신이 나타나거나 혹은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내일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즉 아몬드를 제거한다면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SM046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환자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주 드문 질환인 우르바크 비테시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즉 양쪽에 있는 아미그달라, 즉 편도, 아몬드에 칼슘이 침착되는 병이에요. 침착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6가지 감정에 대해서 얼굴을 그려보세요. 표정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림 실력이 상당하죠. 즐겁고 슬프고 놀라고 혐오스럽고 역겨워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얼굴 표정만 봐도 금방 읽을 수 있도록 잘 그렸는데 두려움의 감정을 그리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SM046이라는 환자의 마음속에선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SM046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이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겠군요, 세상을. 어느 날 한밤중에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칼에 찔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 그 여자 환자는 다시 한밤중에 그 공원에 갑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대한 학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같은 공원에 가서 또 강도를 당할 일이 있겠죠. 기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슬픔과 고통 같은 마음의 고통들은, 마음의 어려움 등은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인삼 같은, 산삼 같은 그러한 삼산이 가진 쓴맛인지도 몰라요. 이미 옛 선인들은 이 내용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유교와 불교에서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은 서양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고 또 유교 경전, 불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고 힘들고 싸우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정신장애를 치료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연구자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어려움은 다 이 감정과 불안입니다. 불안장애가 약 절반이고요. 나머지의 딱 절반이 우울장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상의 문제라든지 망상이나 환청 이런 환자들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불안이나 이런 우울, 또 두려움 이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건
이러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감정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피가 철철 나고 균에 감염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다가 다리를 잃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의 고통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읽는 사람이 더 잘 읽고 자신의 삶에 잘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도망치고 회피하려고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걸 바로 감정의 가치죠. 아니, 우울에 무슨 가치가 있어? 우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너그럽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상황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늘 기분이 붕 떠가지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안은요, 위험을 회피하게 해주겠죠. 혐오의 감정은요, 더러운 걸 피하게 해줘서 자신이 감염되는 걸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강박은요, 강박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감정, 불편한 감정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생존을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약인지도 몰라요. 야생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생마 보면 정말 힘이 셉니다. 강력하죠. 그런데 사람이 길들여서 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타면 마구 춤을 춰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야생마를 어떻게 한 번이든 제대로 길들이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명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감정, 더 힘든 감정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널뛰는 감정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마음속엔 이 야생마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생마의 고삐만 딱 잡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명마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